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 살찐 형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이분은 뚱뚱한 비보이님 아시는 형님이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아마 댄서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도 해보는데 이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여보세요? 안녕하실까요? 아유, 안녕하세요, 돌비님. 야, 드디어 또 제가 참여를 하게 됐네요. 와우! 와우!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진영입니다. 이분 텐션 뭐야? 네, 난폭하게 반겨주세요, 여러분들. 예. 좋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동네 살찐 형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요, 동네 살찐형입니다. 네. 아니, 근데 제가 왜 고민민님이라고 했을까? 여기서만큼은 제가 고민민보다는 이제 동네 살찐형으로. 제가 사실은 이 닉네임을 좀 하게 된 계기가 동네 꼬마님의 제가 열렬한 팬입니다. 예, 근데 이제 또 뚱뚱한 비보이 또 이 친구이기 때문에 좀 이걸 좀 섞어서 닉네임을 뚱뚱하게 좀 이렇게 동네 살찐형. 죄송합니다. 예. 자, 지금 제 비염이 있어. 괜찮아요. 예, 죄송합니다. 동네 꼬마님과 이제 뚱뚱한 비보이님의 콜라보레이션. 그렇죠. 말씀 너무 센스 있게 잘하시네요. 좋네요. 좋습니다. 네네. 그러니까요. 네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실 건데 도대체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일단은 그 직업에 관련된 뭔가 댄서에 관련된 거는 아닌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댄서에 관련된 건 아니고요. 제가 오늘 이야기는 두 가지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제가 이제 경험했던 약간 조금 신기하지만 조금 약간 괴기스러운 이야기였고, 또 하나는 저희 할머니가 들려주셨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또 첫 참여다 보니까 솔직히 좀 떨리기도 하고요. 또 하는 동안 좀 이렇게 앞뒤 두서가 안 맞더라도 좀 너그럽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 규정님들이 또 너그럽게 있는 엄청나게 또 너그러우신 분들이거든요. 바로 그러면. 그러니까요. 제 말이요. 예. 자, 이 텐션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네. 기리십니다. 기리십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첫 번째 이야기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뚱뚱한 비보이랑 같은 팀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대회에서도 우승을 좀 많이 하고, 그걸로 인해서 공연도 많이 하고, 또 뮤지컬 무대에서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경력 같은 경우에는 한 20년 정도가 됐고요. 그래도 나중에 공연하다가 한 8년 전쯤에 제가 주짓수라는 무술을 이렇게 TV로 보면서 알게 돼서 굉장히 흥미를 느꼈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관장님께서 어떻게 잘 지도해 주셔서 저도 지도자라는 어떤 꿈을 가지게 됐고, 현재는 이제 공연도 하면서 주짓수 체육관에서 이렇게 지도도 하는 이 투잡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어이구야, 예. 네. 근데 이 주짓수의 수업 시스템이 단체 레슨과 그리고 개인 레슨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이제 개인 레슨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좀 이렇게 지긋하게 있으신 회원님께서 이렇게 개인 레슨을 신청을 하셨어요. 근데 저도 단체 레슨 때 몇 번 봤는데 굉장히 좀 나이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했는데 그분께서 개인 레슨을 신청을 하셨는데 좀 특이하게 아침 일찍 이렇게 좀 레슨을 했으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래봤자 뭐 얼마나 일찍 하겠어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그럼요 해드려야죠 했는데 아침 7시에 해달라고 개인 레슨을 아침 7시에 개인 레슨. 근데 아시다시피 주짓수라는 이 무술이 굉장히 좀 이렇게 격한 운동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망설이긴 했는데 그래도 그분의 열정이 너무 좀 대단해서 제가 흔쾌히 그러면은 오케이 그러면 해드리겠다 라고 해서 스케줄을 잡았죠. 근데 이제 제가 사는 곳이 관악구예요. 관악구여서 지금은 이사를 갔지만, 근데 관악구에서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그 체육관까지가 거리가 좀 돼요. 그래서 한 4시 반쯤에 일어나서 씻고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침 첫 차를 따고 내려서 그 다음에 지하철 타고 도착하고 한 15분 정도 걸면 얼추 체육관에 도착해서 이제 스탠바이를 하고 기다리는데요. 그러면서 개인 레슨을 해드리고 1시간 정도 끝나면 그분께서는 샤워를 하고 가시고 저는 단체 레슨 시간까지 좀 이렇게 쉬면서 영상 보면서 체력을 재충전을 하죠. 근데 이제 그날도 어김없이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뭐 체육관에서 스탠바이 하고 1시간 정도 개인 레슨을 하고 이제 그 회원님께서는 샤워를 하고 이제 가셨어요. 그래서 저도 체육관 불을 다 끄고 비상구 표시등 있잖아요.
그 조명만 이렇게 켜진 상태에서 매트에서 이렇게 끝에서 벽에 기댄 채 누워 있었어요, 그냥. 근데 피곤하니까 잠이 들잖아요. 네. 근데 누가 주먹으로 제 머리를 쿵쿵쿵 이렇게 치는 거예요. 어머, 예. 그래서 뭐지? 자다가 너무 피곤하게 발작할 때 있잖아요. 어이씨, 뭐야 이거? 이러면서 약간 깰 때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그렇게 깼어요. 뭐야? 이러면서 진짜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이러면서 다시 또 눈을 붙였죠. 근데 갑자기 또 퉁퉁퉁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그 느낌 있잖아요. 가위에 눌릴 것 같다 이거. 근데 저는 약간 좀 특이하게 가위에 눌리는 게 뭐 일반적인 거는 되게 몸을 못 움직이고 뭐 너무 괴롭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되게 안 좋은 기분이 든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 플러스 제 단전에서 약간 오는 그 공포감이 있어요. 왠지 모르게 그런 공포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느낌을 받기 싫어서 막 사투를 벌이면서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대편에 있는 스위치를 켰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너무 싫다 이러면서 그냥 잠들면 안 돼 이러면서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준비하고 또 개네스를 마치고 또 그분께서는 샤워를 하고 가시고 그래서 이제 저는 누웠죠. 또 피곤해서 불 다 끄고 근데 또 잠이 들었는데 퉁퉁퉁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 이마에 대고 또. 그래서 뭐야 하는데 이번에 갑자기 퉁퉁퉁이 아니라 퉁퉁퉁퉁퉁퉁퉁 계속 머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러면서 일어났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반대편으로 가서 이렇게 불을 켰어요. 불이 안 켜지는 거예요. 뭐야 왜 이래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불을 켰거든요. 제가 계속 켰는데 불이 안 켜지는 거예요. 그냥 그 비상등 전등만 켜있는 상황이고 근데 캄캄한 데에서 그냥 비상구 그 안내 표시등만 켜있으면 저는 그냥 기분이 되게 음산한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질렀는데 왜 안 켜져? 그러면서 한참을 그렇게 하다가 제가 돌아봤어요. 누가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반대편에 이렇게 쳐다봤는데 제가 누워있는 거예요. 저를 쳐다보면서. 그래서 저건 안 돼? 이랬거든요. 이게 너무 놀라니까 욕이 나오더라고요. 아이씨, 뭐야, 이거 저건 안 돼? 너무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정말. 그래서 제가 천천히 걸어가면서 이렇게 유심히 봤어요. 캄캄한데 내가 있고, 그래서 하다가 순간, 야, 씨, 이거 유체 이탈인가? 이랬거든요. 야, 이거 유체 이탈인가? 내가 있네? 처음엔 너무 신기하고, 나중에는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나 저기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계속 쳐다보면서 이렇게 슬금슬금 걸어가는데 왜 우리 어렸을 적에 그런 장난 한 번씩 쳐보잖아요.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는 물을 이렇게 볼에 이렇게 대면 이러면서 이렇게 약간 빨려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그 느낌이 들면서 갑자기 시선이 이렇게 까매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떴죠. 근데 가위에 눌려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괴롭더라고요. 고개를 돌렸는데 반대편에 제가 서 있는 거예요. 그냥 반대편에 또 다른 제가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제가 아까 전에 저건 안 돼? 저건 안 돼? 계속 그러면서 이렇게 막 고개 숙이면서 인상 찌푸리면서 하고 있는 방금 전에 했던 제 모습이 고스란히 하면서 제가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위에 눌리면 아시다시피 이게 입안에서만 이 말이 맴돈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이게 좀 지금 소리를 내면 좀 웃길 수도 있는데 계속 이 소리밖에 안 나오고 나는 뭐야 이거 왜 이랬는데 이 말이 계속 그냥 되는 거야. 한데 그 목소리는 확실하게 들리는 거예요. 제가 욕을 하면서 그렇게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유체 이탈이야? 제가 방금 전에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몸이 너무 피곤해지니까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자포자기 하게 되는 기분 있잖아요. 몰라 어떻게 되겠지. 그러다가 갑자기 막 흔들더라고요, 누가. 그러니까 이제 출근하는 직원이 저를 이렇게 깨워줬어요. 그래서 막, 왜 이렇게 식은땀을 흘리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 안 믿을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쵸. 그래서 그냥 묵인하고 그렇게 그냥 경험했던 거를 제가 이렇게 담아뒀다가 첫 번째 이야기로 한번 얘기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를 하나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걸 겪으시면 이거 실제로 겪으신 분들은 진짜 무섭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신기해요. 너무 신기하고 그냥 이게 말이 돼? 그쵸.
그냥 TV 속이나 이런 대중매체에서 봐왔던 그런 사연자들 저 솔직히 잘 안 믿었거든요. 네네. 그런 게 어딨어 하는데 제가 이거를 겪어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겪어보지 않는 이상은 모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든지 네. 진짜 내가 겪지 않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저 같은 경우는 유체 이탈을 그냥 제가 바라봤다가 네. 다시 들어갔다가 방금 전에 내가 했던 행동을 누운 상태에서 또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더 뭔가 특별했죠. 그냥 좀 신기하고. 그럼 첫 네. 번째는 어떻게 보면 유체 이탈을 해서 나의 모습을 보고 정말 더 소름 네. 끼쳤던 사연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어떤 사연일까요?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방금 전에 에피타이저였다면은 네네. 지금은 이제 메인 디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첫 번째 이야기는 끝냈고 두 번째로 들어갈 건데 일단은 저의 어떤 배경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은 저희 부모님이 너무 두 분이서 사랑하셔서 저를 너무 이른 나이에 제가 세상에 이렇게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학생 때 저를 낳으셨는데 엄마 젖을 떼고 이유식을 시작할 때 부모님은 서울로 돈을 벌러 가시고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할머니 밑에서 이렇게 자랐어요. 근데 이제 자라난 저희 동네가 어떻게 지형이 되어 있냐면 동네가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예. 그래서 흔히 얘기하면 웰컴 투 동막골 영화 있잖아요. 그런 마을인데 그거보다는 규모가 좀 큰 그런 마을인데요. 네. 학교를 가려면 보통은 1시간씩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학교 생활도 하는데 요즘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 친구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을 저는 사실 많이 경험을 하고 자라왔거든요. 그래서 네. 뭐 예를 들어 학교 끝나고 돌아올 때 이제 날씨가 더우면 야 우리 내과 가서 수영이나 하고 갈까? 그냥 가면 또 배고프잖아요. 어린 나이에 한창 또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수박하는 과수원 가고 수박 하나 서리해 갖고 네. 놓고 거기서 수영하고 목욕도 이제 개울에서 했거든요. 막 샴푸 갖고 가고 그냥 물속에 첨벙 뛰어들고 혼자 수박 깨먹고 막 진짜로 그렇게 생활하고 산 막 뛰어다니고 예. 그리고 이제 뭐 가을이나 뭐 이럴 때는 나무 판자에다가 양초를 바르잖아요. 그러면 썰매 탈 때 진짜 빨리 내려가거든요. 그리고 정월 대보름 되면 동네 형들끼리 이렇게 다 모여갖고 깡통 해갖고 이제 못 다 뚫었고 지불놀이 하고요. 그리고 겨울 되면 비료폴에다가 그냥 볏짚 같은 거 놓고 막 썰매 타고 뒷동산에서 네. 막 그러면서 요즘 친구들이 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그렇게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그래서 막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거는 할머니가 달이 너무나 밝은 날에 저를 데리고 와서 너들로 와서 삼실할머니한테 비를 하고 물 하나 떠다 놓고 그래서 저 어린 나이에 그게 뭔 줄 뭐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냥 옆에서 빌면 늘 그런 얘기셨어요. 우리 자식들 다 잘 되게 해달라고. 다 그런 얘기만 하시고 뭐 그러면서 비나이다 이렇게 하시다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여건이 좀 되셔갖고 이제 서울로 전학을 가게 돼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아기 때부터 제가 할머니 밑에 섞었으니까 할머니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남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막상 서울로 가서 엄마 아빠와 함께해서 너무 좋았을 줄만 알았는데 그때 당시 사회적인 이렇게 사건 사고가 좀 이슈가 됐던 게 어린이를 유괴하는 범죄가 굉장히 많았던 시절이었고요. 예. 사회적인 어떤 사건 사고가 많았던 시대라 90년대. 저는 네, 그렇죠. 90년대. 그래서 그때라서 저는 학교 갔다가 바로 집으로 왔었어요. 네. 그래서 왔다 갔다 맨날. 그러니까 갑갑하죠. 맨날 산속에만 뛰어다니고 막 이렇게 놀던 애가 할머니도 보고 싶고 이러면서 맨날 울었거든요, 밤에. 게다가 제가 서울로 오기 얼마 전에 저희 집에 도둑이 들어갔고 안방문을 잠그고 부모님이 출근을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 주점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놀 수 있는 놀이터가 롤러스케이트를 신고 아빠 가게에서 이렇게 그냥 롤러스케이트하고 빙글빙글 돌고 그렇게 그냥 생활을 했었는데 맨날 밤에 울고 이렇게 힘들어하니까 부모님이 그걸 알고 그럼 너 봄방학이나 뭐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 가서 할머니랑 있어라. 그래서 방학 때만 기다리면서 학교생활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어느덧 제가 중학생이 됩니다. 이제 중학교 3학년 때죠. 그때 한창 제가 사춘기가 와요. 예. 사춘기가 와서 그 당시에 솔직히 호기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어른들이 해보는 어떤 그런 것들도 한번 몰래 해보고 네, 할아버지 이렇게 몰래 쓱 꺼내갖고 약간 뭐 이렇게 연기 나는 것도 한번 해보고 어른들은 이런 거 하는구나. 이걸 왜 하지? 이러면서 그냥 멋은 있네. 뭐 이러면서 야, 연기 나는 것 좀 봐라. 너 도너츠 만들 줄 알아? 뭐 이러면서 약간, 난 2번이나 만들어. 대단해. 이러면서 막 하다가 초등학생 때는 별로 안 친했던 아랫마을 동네 형들인데 이제 그 형들은 고등학생이 되고 하니까 좀 친해졌어요. 막 그런 것도 같이 하게 되고 괜히 슈퍼 가서 할아버지가 술 사오래요. 이러면서 술 뭐 이렇게 하고 그걸 갖고 있으면
야 오늘 다리 밑으로 다 모여 이러면 몰래 양계장 갖고 닭 한 마리 처리해갖고 거기서 잡아갖고 다리 밑에서 구워 먹고. 예. 예, 이게 소독을 잘해야 돼 하면서 이렇게 그 프라이팬에 소주 부으면서 야 멋있다 하면서 이게 남자지 뭐 이러면서 막 그렇게 그냥 같지 않은 어떻게 보면 그런 거를 하면서 지내는데 맨날 이렇게 늦게 들어가면 아랫마을에서 저희 집 가는데 1시간이 걸린다 그랬잖아요. 네. 12시간 넘겨서 맨날 놀고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한 2시쯤, 3시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날도 할머니가 잠을 안 주무시고 기다리신 거예요, 저를. 근데 저한테 이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너 어떡하려고 이러냐고. 그래서 내가 애도 아닌데 뭘 그렇게 걱정을 그냥 자, 잠이나 자. 왜 그래? 막 이랬는데 야, 이놈의 자식아, 너 임마 자꾸 이렇게 밤늦게 돌아다니면 토제비한테 홀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야? 토제비는 또 뭐요? 그러니까 시끄러워!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던데 자꾸 이렇게 늦게 돌아오고 그러면 큰일 나 진짜 하면서 뭐 신신당부를 하시면서 화를 엄청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토제비 뭐야? 이러니까 그냥 시끄러워 잠이나 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 라고 저는 이렇게 잤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또 나가려고 하는데 눈치도 보이고 네. 이래서 그날은 낮에 친구들 좀 만나고 형들 만나고 놀다가 저녁에 일찍 돌아와서 할머니랑 밥도 먹고 할머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제 할머니들은 식사하시고 일찍 주무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날도 TV를 틀어놓고 할머니랑 오선도선 얘기를 하다가 TV를 끄고 있다가 문득 어제 할머니가 했던 그 말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매 근데 토제비가 뭐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시끄러 잠이나 자 이러는 거예요. 예. 아니 할매 뭔지를 알아야 내가 뭐 나가든가 안 나가든가 하지. 그러니까 네 할바이가 밤늦게 오다가 토제비한테 홀려갖고 죽을 뻔했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얘기 좀 해봐.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 집이 정갓집이에요. 예. 그래서 제사가 되게 많습니다. 제사가 되게 많아서 이제 제가 태어나기 전에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겪었던 이야기인데 그날도 점심을 드시고 1시간씩 걸어가셔서 그 당시에는 버스가 굉장히 시간대가 랜덤하게 왔었대요. 네. 그러니까 기사님 마음이었대요. 그래서 그냥 한참 기다리다 버스 타고 가셔서 장거리 봐오고 또 오랜만에 나갔으니까 할아버지 그쪽 시내에 계시는 지인분들이랑 막걸리도 한잔 하시면서 얘기하고 저녁 늦게 돼서 이렇게 돌아오시는데 그날도 그렇게 돌아오시다가 전등이 없으니까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니까 캄캄하잖아요. 그냥 달빛에만 의존해서 이렇게 걸어오는데 그날도 걸어오시다가 갑자기 앞이 안개가 낀 것처럼 하나도 갑자기 안 보이시더래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이러면서 멈춰 섰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참을 그렇게 서 있고 이렇게 망설이시는데 누가 갑자기 할아버지 등을 밀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는 한쪽 손으로 멱살을 잡고 끌고 가더래요. 앞도 안 보이고 이런 상태에서 누가 끌고 가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때 상황이 내가 걷고 싶지 않아도 걷게 된대요. 그래서 한참을 안 보이는 상태에서 걸어가는데 누가 발로 할아버지 정강이를 빡 차더래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소리를 이렇게 질렀대요. 그러다가 또 한참을 계속 끌려다니셨대요. 예. 근데 이번에는 누가 이렇게 어깨빵을 세게 빵 이렇게 치더래요. 그리고 또 한참을 걸어가다 또 어깨빵을 빵 치고 그러다가 갑자기 회초리 같은 걸로 할아버지 몸을 막 때리더래요. 그 할아버지가 소리를 계속 지르면서 아이고 막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맞으면서 계속 걸어가셨대요. 뭔지도 모르고. 한참 또 그렇게 걸어가시다가 갑자기 이번에는 손톱 같은 거 있잖아요. 뾰족한 걸로 할아버지 얼굴을 막 긁더래요. 그런 느낌들을 반복적으로 계속 느끼면서 한참을 그렇게 계속 걸어 다니셨대요. 어깨도 막 때리고 누가 또 막 발도 차고 허벅지도 차고 뭐가 자꾸 긁고 찌르고 이런 현상을 계속 이렇게 느끼시면서 소리 지르면서 한참을 계속 걸었대요. 근데 그 정도 소리를 질렀으면 누군가 한 명쯤은 동네 사람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아무도 나오지도 않고 어차피 앞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 계속 그거를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로는 체감상으로 한 몇 시간을 그렇게 그냥 끌려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한참을 그런 걸 막 느끼셨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몸이 너무 편안해지시더래요. 예. 걷는 것도 너무 편안해지고 이제 됐다 이러면서 뭔가 기분이 너무 좋으시더래요. 그냥 안 아파서 좋고 안 힘들어서 좋고 이런 느낌들이 굉장히 많이 오더래요. 그냥 여기서 자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더래요. 근데 그걸 느끼는 순간에 안개 같은 게 싹 거치더래요. 근데 거기서 할아버지가 소리를 이렇게 질렀대요. 너무 크게 진짜로 막 너무 소름 돋고 너무 무서워서 진짜로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나왔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희 동네에 이렇게 넘어가서 한참을 걷다 보면은 엄청 큰 저수지가 있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할아버지가 목까지 차 있는 깊이까지 이렇게 들어가 계신 거예요. 아무도 없는 캄캄한 밤에. 인적도 없는 밤에.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이게 안 보이다 갑자기 쓱 열었는데 물 모기까지 차 있고 아무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불빛도 하나 없고 그냥 달빛에 그래서 막 살려고 아 소리 지르면서 막 자빠지고 물에 빠졌다가 허우적거리면서 막 아이고 이러면서 이렇게 나오셨대요. 예. 그래서 이제 달빛에 의존해서 이제 가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일단 여기는 나오자 싶어서 나왔대요. 뭐 어떻게든 찾아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가니까 처음에 발견한 데가 가시밭이었대요. 가시밭이었고 두 번에는 나무 가지들 있죠. 예. 그런 것들이 엄청 우거진 곳이었대요. 그리고 막 큰 나무들, 뭐 소나무부터 해서 막 이런 게 그냥 빽빽하게 우겨진 약간 그런 데를 할아버지가 몇 시간 동안 톱제비한테 홀려서 안 보이시니까 끌려다니신 거죠. 그러면서 해석을 하자면 안 보이시니까 소나무 이런 기둥에 그냥 빵 부딪히고 돌뿌리에 다리에 이렇게 빡 치시고 그리고 가시에 막 얼굴이 긁히고 찔리고 그렇게 되신 거죠. 예. 그래서 어찌 해서 집으로 갔는데 할머니가 잠을 안 주무시고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옷은 다 젖어 있지. 얼굴은 뭐에 긁혀서 피투성이 돼 있지. 옷은 뭐 흙 다 묻혀져 있지. 할머니가 직감을 한 게 이게 뭔 일이냐고. 왜 할아버지가 그랬대요. 앞이 안 보여서 어딘지 모르는 데를 내가 그냥 산속을 계속 혼자 돌아다녔다고. 네. 그러다가 보니까 저수지에 내가 이렇게 목까지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아이고 톱제비한테 홀렸네. 아이고 톱제비한테 홀렸네.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러면서 소금을 막 뿌리시더래요. 네. 삼신할매 하면서 우리 할아버지 좀 살려달라고 하면서 톱제비 빨리 좀 없애달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소금을 막 뿌리시고 그리고 나서 할아버지가 며칠을 좀 알아 누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와. 제가 그랬죠. 그 얘기 듣고 나서 어린 마음에 에이 할매 아이 그런 게 어딨어. 내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놈아 이러고 해서 아니 거짓말하지 마.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뭐야? 그러니까 진짜라고. 예. 할머니도 홀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톱제비한테 어떻게 홀리냐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 잘 들어라. 이러면서 너 톱제비가 밤에만 홀리는 줄 알지. 낮에도 홀려.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낮에 어떻게 홀려? 귀신이 낮에도 돌아다녀? 내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얘라이씨 들어봐 이러더라고요. 할머니가 장을 보러 갔는데 할아버지랑 똑같이 앞이 갑자기 안 보이시더래요. 오. 근데 이번에는 두 명이 아니고 한 명이 멱살을 잡고 할머니를 이렇게 끌고 가는 느낌이 들더래요. 당황하고 이러곤 찰나에 앞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한참을 또 이렇게 걸으셨대요. 그냥 아이고 이러면서 걸었는데 한참을 그렇게 걷다가 누가 갑자기 할머니 어깨를 확 이렇게 누르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주저앉았는데 갑자기 한참 이러고 있다가 시선이 이렇게 싹 보이기 시작을 하더래요. 예. 보니까 시장 사람들, 뭐 상인들 이렇게 보면서 웅성웅성 몇 명 이렇게 모여 계시고 그러고 있다가 이렇게 쳐다봤는데 건어물을 하고 계시는 할머니 친구분이시죠. 할머니 친구분이 일어나라고 나 보이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보인다고 할까 일로 잠깐 가게로 들어오라고 하셔갖고 앉히셨대요. 물 한 잔 먹으라고. 그래서 물 한 잔 먹고 걔는데 얘기를 하시더래요. 예. 처음에는 보고 있는데 지나가길래 인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원래대로라면 그냥 들어와서 인사도 한번 하고 이렇게 가시는 할머니가 그냥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멍하니 지나가길래 그냥 바쁜 일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이따 들리겠지 뭐 이러면서 있는데 또 지나가시더래요.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할머니가 예. 또 지나가시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불렀대요. 저기 뭐 누구 할머니 이렇게 불렀대요. 근데 대꾸도 안 하고 그냥 아이고 이러면서 지나가시더래요. 그래서 그 건어물 할머니 지인분이 톱제비한테 홀렸던 그 경험 토대로 해서 이거 혹시 그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한 5번째 그렇게 보였을 때 가서 그냥 이렇게 확 어깨를 눌렀대요. 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불렀대요. 저기 누가 할 말 이렇게 불렀는데 계속 걸어가길래 그냥 이거 아닌 것 같다. 이거 뭔가 심상치 않다 싶어서 그냥 손으로 어깨를 이렇게 꽉 눌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보여? 이러니까 할머니가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일로 들어와라 그래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톱제비한테 홀려서 그렇다고 앞으로 주위에 혹은 본인이 또 이런 일을 겪으면은 뭐 흔히 얘기해서 이걸 비방이라고 하나요? 톱제비한테 홀렸을 때에는 여분의 시간이 있을 거다. 갑자기 앞이 뿌옇게 이렇게 변하면서 시간이 있을 거다. 그때는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주저앉아라 땅바닥에. 예. 그러면은 톱제비가 잡아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아니 원래 톱제비라는 게 이제 경상도 사투리로 도깨비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 도깨비란 말을 처음에 몰랐는데 돌비님은 아시네요. 알죠.
이게 저희 동네 사투리인 줄 알았거든요. 이게 네? 저희 동네가 약간 경상북도 쪽에 있는데요. 사투리가 되게 웃겨요. 경상도 사투리랑 강원도 사투리랑 약간 짬뽕돼 있어요. 오. 그래서 얘기할 때 뭐 돌배야 너 밥 먹었니? 하면 경상도 분들은 야 돌배야 니 밥 먹었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밥 먹나? 막 이런 식으로. 예, 밥 먹었나?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얘기해요. 돌배야 너 밥 아직 안 먹었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강원도인데 이거? 섞였어요. 그리고 약간 말할 때도 그냥 그래요. 마 돌배야 니 어디 가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 니 지금 어디 가나? 어디 가요?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되게 약간 사투리가 특이해요. 예.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돌비님이 톱제비라고 얘기를 듣고 이건 모르실 텐데 하는데 도깨비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어차피 기들무에도 토제비 네네. 관련된 것도 나오긴 나왔었지만 근데 더 네네네. 중요한 거는 도깨비가 사람을 홀리는 것까지는 알아요. 그런 네네. 이야기들은 많으니까. 근데 네. 왜 죽이려고 했을까가 문제인데. 근데 저는 약간 죽이려고 했다기보다는 네. 약간 좀 재미삼아?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놔주면 얘가 놀래서 뭐 이렇게 되겠지? 예, 이런 거 아닐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서는 지금도 시골을 가면 슈퍼가 없거든요. 저희 동네는 슈퍼 없어서 맨날 1시간씩 걸어가서 껌이라도 하나 사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좀 일찍 잠이 들고 밤에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없어요. 잘. 근데 진짜로 어르신분들 말 들어서 손해볼 건 네. 없다고 봐요, 저는. 근데 사실 이런 얘기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저 그 얘기 듣고 저도 너무 무섭고 너무 이렇게 한참 동안 새벽 그 당시에는 그냥 안 무서운 척은 했지만 솔직히 그래서 잠을 잘 못 잤거든요. 예. 근데 그 다음 날에도 그냥 나가서 새벽 2시에 들어왔어요. 아, 솔직하게 요즘 시대에 와가지고는 에이, 귀신이 네네네. 어딨어, 도깨비, 뭐 토제비가 어딨어, 이제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네. 뭐 요즘에는 뭐 드물다고는 하지만 뭐 시골이나 네. 이런 데는 아직도 존재할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그런 네. 거를 잘 안 믿고 그냥 재미로만 듣던 사람인데 제가 첫 번째 얘기에서 말씀드렸던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뭐 귀신의 존재 여부를 떠나서 그냥 이거는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있긴 있다.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긴 있다. 요 정도는 조금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뭐 이 가위 눌림이라는 게 네네. 사실은 그렇잖아요. 뭐 깊게 자고 또 얕게 자는 그 사이에 걸렸을 때 뭐 깨면은 그게 뭐 흔히 얘기하는 가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접근을 했는데 제가 제 자신을 보고 또 가위에 눌린 상태도 또 제 자신을 보고 그 행동을 똑같이 했던 그 모습을 또 보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는 것 같긴 해요. 사실은 그렇죠. 요즘에는. 맞아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생각을 조금만 달리 해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닐 수도 있는 그렇죠. 거지만 네네네. 이런 일들 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또 네, 알려주신 그렇죠.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네, 동네 고맙습니다. 사진 형님. 아 근데 네, 우리 고맙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아스라님이랑 목소리 비슷하다고 하는데 느낌은 있거든요. 근데 달라요. 전혀 달라요. 여보세요. 아니 이렇게 여보세요 이렇게 여보세요. 그쵸, 제가 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달라. 달라요? 따라 하려고 하니까 다르네. 네. 그쵸, 전 닉네임을 바꿔야겠어요. 동네 살찐형 아즈라 뭐 이런 느낌으로 가야겠어요. 아까 뭐 살스라라고 하는데 살스라. 센스 있으시네. 어떤 분이 살스라라고 하는데 아예 그래도 네. 그냥 동네 살찐 형이죠. 그죠? 그렇죠. 저는 네.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으로 다가가고 싶습니다. 네. 격하게 환영해주세요. 네. 그러니까요. 정말 뭐 첫 참여이긴 하지만 너무 또 이렇게 사실 제가 은근히 약간 좀 많이 긴장했거든요. 그래서 방송 한 15분 전에 제가 뚱뚱한 비보이한테 연락을 했어요. 야, 이거 이러면 되냐? 그러니까 도배님께서 잘 리드해 주실 거고 그리고 또 우리 기종님들이 그렇게 또 매서운 분들은 아니다. 되게 좋은 분들이다. 그래서 리액션도 잘해 주실 거다. 걱정하지 말고 그냥 잘 해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줘갖고 그래서 통화 도중에도 뚱뚱한 비보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다음에는 형 우리 패치 있게 만나갖고 동시에 한번 같이 참여해볼까요?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오, 좋죠. 그런 것도 나쁘지 네. 않지. 순서 정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얼굴을 안 보고 보이스로 하다 보면 목소리가 많이 겹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고. 그쵸. 그렇다 보니까 딱 그 나눠가지고 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오케이. 그래서 근황을 물어보니까 저도 지금 많이 수집하고 있다고. 야, 너 수집가야? 그러니까 떼서 동료들한테 지금 수집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괜히 조바심이 나더라고요. 아유. 저도 얼른 수집 좀 해야겠어요.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고 그냥 부담 갖지 네네네네. 마시고 그냥 있는 이야기 네네네. 있으시면 참여하시면 되는 거고 네. 아니면 그렇죠. 안 하시고. MSG 같은 거 좀 이렇게 첨가하면 좀 그러니까. 아이고. 그죠. 네. 근데 너무 말씀 재밌게 잘하시고 떨린 것도 네. 하나도 없어 보이세요. 그리고 워낙 말씀 네. 잘하시다 보니까 너무 그래도요. 네. 너무 잘 이렇게 해주셔갖고 아닙니다. 제가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첫 참여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네네. 감사하고 다음번에도 다른 이야기로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분 입담 좋으시다. 입담도 좋으시고 텐션도 좋으시고 이야기도 딱 이야기 들어갔을 때 몰입되게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동네 살찐 형님께서 말씀하신 톳제비라는 거는 경상도 방언이에요. 도깨비에. 그래서 도깨비한테 홀렸다 이런 이야기들 간간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테지만 어쨌든 할머니 할아버님이 겪으신 거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예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요즘 세상에 도깨비가 어딨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귀신이라는 존재는 믿는데 도깨비를 믿지 않는다? 이것도 좀 이상하죠.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는 거겠지만 귀신은 있는데 도깨비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